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물리학, 화학연력학과 반응 속도론 13강 다양한 형태의 반응과 촉매 적용을 보겠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강의가 됐네요. 13강은 마지막 장인 6장 복잡한 반응이고 그 중에서 13강은 다양한 형태의 반응과 촉매 적용으로 오늘 다룰 내용은 4개의 절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절은 다양한 형태의 반응에 대한 속도 법칙은 어떻게 작성되는가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러한 속도 법칙들을 가지고 반응 메커니즘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간단한 모형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12강에서는 1차 반응, 2차 반응, 0차 반응과 같은 속도 법칙들에 대해서 보았고, 그것들을 이용해가지고 가역 반응, 연속 반응 또는 연쇄 반응이라고 합니다. 평행 반응 같은 다양한 형태의 반응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하는 것을 13의 1절 다양한 형태의 반응에 대한 속도 법칙에서 다룹니다. 먼저 가역 반응을 보면 1차 반응의 가역 반응은 이와 같이 작성이 되겠죠. A가 B가 되고 또 B는 다시 A로 돌아가는 그러한 반응이 1차 반응의 가역 반응입니다. 이때 A에서 B로 가는 속도 상수를 KRA라고 하고 B에서 A로 되돌아가는 그런 속도 상수를 반응에 대한 속도 상수를 KRB라고 하면 정반응의 속도는 1차 반응이니까 속도 상수 KRA의 A의 1승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역반응의 속도는 역반응의 속도 상수가 KRB니까 KRB. 그 다음에 이제 역반응의 경우는 B가 반응물이 되는 거니까 B의 농도의 1승 이렇게 1차 반응의 가역 반응에 대해서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가 이렇게 작성이 되겠어요. 정반응, 역반응의 1차 속도 법칙들이 이렇게 작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한순간에 순간 변화 속도를 보면 이와 같은 1차 가역 반응에서 A가 감소하는 그 속도 DA/DT가 되겠죠. DA/DT는 오른쪽으로 진행되는 것, A가 B로 갈 때는 A가 감소하게 되니까 마이너스 KRA가 될 테고, 그 다음에 이 A의 변화는 오른쪽으로 갈 때, A가 B로 갈 때는 감소하고, B에서 A로 돌아오는 그런 역반응이 진행될 때는 A의 농도가 증가가 되겠죠. 그러면 역반응에 대해서는 K 플러스 KRB B의 농도 전체 이 A가 변화하는 속도는 이와 같이 작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B가 생성되는 속도, 즉 dB, dt는 A에 의해서 A가 감소하면 정반응에 의해서는 생성되니까 플러스 KRA, A의 농도가 되고 역반응에 의해서는 B의 농도가 감소가 되니까 마이너스 KRB, B 이렇게 속도가 이렇게 정의가 되겠어요. 여기에서 B의 농도라는 것은 B의 농도는 반응 초기에는 아무것도 없다가 그때는 A만 있겠죠. A의 초기 상태에서의 A의 농도를 A0로 표시하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A의 양이 감소하게 되는 그만큼이 B의 농도가 될 테니까 B의 농도는 A의 초기 농도에서 그 다음에 감소한 거기서 그 현재 상태에서의 A의 농도 그 차액만큼이 B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B의 농도는 A0-A가 되겠어요. 그러므로 이 식에서 B에다가 A0-A를 집어넣으면 DA/DT는 B에다가 A0-A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A와 A0에 대해서 정리하면 A는 마이너스 KRA
가로 열면 플러스 KRB의 A가 될 테고, 그 다음에 요거 A0는 KRB A0가 되니까 이렇게 농도의 함수로다가 표시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들을 접근하기 위해서 변수 분리를 하면 요거 왼쪽으로 넘어가서 분모가 되면 KRA, KRB의 A 마이너스 KRB A0가 될 테고, 요거 DT를 오른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DT가 되겠죠. 그래서 앞에 식을 적분을 하면 초기 농도 A0에서부터 AT까지, 시간은 0에서부터 T까지에 대해서 적분하면 적분식은 이와 같이 작성되겠고, 그 다음에 참고로 인테그랄 AX 플러스 B분의 DX는 A분의 1 ln AX 플러스 B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적분표를 찾아보면 이런 것을 얻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이것들을 적분하면 좌변은 이렇게 되겠죠. 요거 앞으로 KRA 플러스 KRB분의 1을 앞으로 빼내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A분의 1, 이게 A니까 A분의 1이 됐고, 그 다음에 ln AX 플러스 B니까 AX 플러스 B, 분모에 있는 것들이 전체 이렇게 올 테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A0에서부터 AT까지 정적분하면 될 테고, 우변은 마이너스 0에서부터 T까지, 1이니까 T, 0에서부터 T까지 이렇게 적분하면 되겠죠. 차례로 AT를 A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A0를 A에다 집어넣으면, AT를 A에 집어넣으면, 여기 AT 되고, 그 다음에 요거 A0를 여기 A에 집어넣으면 A0 이렇게 되고, 오른쪽은, 그 다음에 우변은 마이너스 T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차례차례 정리하기 위해서 같은 것을 지워버리면, KAB, A0가 서로 지워질 테고, 그러면 좌변은 이것들만 남고, 그 다음에 좌변에 있는 요 KRA 플러스 KRB를 우변으로 넘기면 곱이 돼서 마이너스 KRA 플러스 KBT가 되죠. 그 다음에 이거 ln이니까 ln 마이너스로 있는 것은 ln 이게 분자가 되고 마이너스 항이 분모가 되죠. 그러면 간단히 ln KRA A0분의 KRA 플러스 KRB의 AT 마이너스 KRB의 A0. 그 다음에 우변은 그대로 있어서 마이너스 KRA 플러스 KRB의 T가 되겠어요. 그러면 이거 ln을 떼어버리면 여기 이게 이제 익스포넨셜 함수로 올라가면 되니까 ln을 떼어버리면 이것들만 남고 우변은 2의 마이너스 KRA 플러스 KRB의 T승이 되죠. 그런 다음에 이 분모를 오른쪽으로 넘기면 KRA A0 2의 마이너스 KRA 플러스 KRB T승이 되죠. 그 다음에 이것을 AT만 있는 항으로 남겨두고 여기 상수를 오른쪽으로 넘기면 좌변은 KRA 플러스 KRB AT승, 우변은 KRB A0 같이 묶어놓으면 KRB A0, 그 다음에 KRA, 나머지 것들 익스포넨셜 텀, 이렇게 A0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부터 이거를 그냥 사용해도 되고, 이걸 또 AT에 대해서까지 놔두면, 정리하면 AT는 KRA 플러스 KRB분의 이게 분모가 돼서 이것, 그 다음에 A0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면 BT는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B의 농도는 초기 농도 A0 마이너스 AT 그 시간에서의 A의 농도를 빼주면 되니까 이게 줄어드는 만큼이 B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 집어넣으면 A0 여기다 A0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이거 그대로 오고 A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도표로 그리면
초기 시간이 0에서부터 100까지 지난다고 하고, 그 다음에 농도 B로 나타내면 0에서부터 1까지가 되겠죠. 여기 0인데 여기 또 오타가 안 고쳐져 있네요. 0에서부터 1까지가 되겠죠. 그러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A는 처음 초기에는 전부 A만 있다가, 그래서 요게 이제 A0와 같은 값이 되겠죠. 그래서 초기 농도는 A0이고, 그 다음에 A는 시간이 지나면서 익스포넨셜이 쭉 감소를 하고, B는 감소한 만큼 익스포넨셜이 쭉 증가를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속도 상수가 KB가 KA의 2배일 때, 2배니까 좀 더 빠르게 올라가서 더 높은 농도를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양쪽이 다 평형을 이루게 되고, 완전히 이 기울기가 같아질 때, 그때가 평형에 도달한 시간이 되겠어요.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이제 반응이 평형에 도달하죠. 그 충분한 시간을 T== 무한대라고 놓으면, 그러면 그때의 A의 농도를, 평형 상태에서의 A 농도를 평형이니까 EQ라고 표시하면, 아까 봤던 이 시계, 앞에서 유래했던 이 시계, 그 다음에 여기서 시간이 충분히 지나니까 T가 무한대가 되면, 여기 T 무한대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의 무한대가 되겠죠. 무한대승이 되겠죠. 2의 마이너스 무한대승은 0에 도달하게 돼요. 0으로 접근하게 돼요. 그래서 이 텀이 0이 되니까 평형에 도달했을 때 A의 농도는 KRA 플러스 KRB분의 KB, KRB, H0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B의 평형 농도는 1 마이너스 요거 집어넣으면 되니까, 요거 집어넣어서 정리를 하면 KRA 플러스 KRB분의 KRA, H0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형상수하고 속도상수 사이의 관계를 보면, 평형상수 A가 평형에 도달했을 때의 속도는 아까 그 속도식이 이렇게 전개가 됐어요. 마이너스 KRA, A의 EQ 플러스 KRB, B의 EQ가 평형이니까 속도는 0이죠. 속도의 변화가 없으니까 속도가 0이 되고, 그러면 이것을 0인 관계를 이용해서 정리를 하면 KRA, KRB는 AEQ분의 BEQ가 되고, AEQ, 반응물의 농도분의 생성물의 농도라는 게 뭐예요? 그게 평형상수 K죠. 평형일 때의 반응물의 농도분의 생성물의 농도가 평형상수 K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평형상수 K는 또 속도상수로 쓰면 뭐예요? 역반응의 속도상수분의 정반응의 속도상수다. 그래서 B 서로 대각의 관계에 있는 반비례의 관계에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어요. 평형상수 A가 분자이면 그때의 농도는 분모고, 또 평형상수 B가 분모에 있으면 그때의 농도는 분자에 있다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연속반응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연속반응 또는 연쇄반응이라고 하는데, 중간체가 생겼다가 그 중간체를 거쳐서 생성물이 만들어지는, 즉 반응 중간체가 있는 그런 경우가 연속반응이 되겠어요. 연속 1차 반응을 보면, 연속 1차 반응에서는 A가 중간체를 인터미디에이트라고 하기 때문에 기호 I로 표시하고, 생성물은 프로덕트라서 A로 표시하면, A가 반응 중간체 I를 거쳐서 최종 생성물 P가 되는 거죠. 그래서 A에서 I로 갈 때의 속도상수 KRA라고 하고, I에서 P로 갈 때의 속도상수 KRI라고 하면, 이 A가 감소하는 속도 DADT는 요거 KRA에서 결정되겠죠. 그래서 그때의 속도 법칙에서는 마이너스 KRA가 되겠죠. 그 다음에 I가 P로 가는 때 I의 변화 속도는, 생성물 I는 요거에 의해서 KRA와 A에서는 생성이 되고,
KRI에 의해서는 감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DI/DT는 I의 변화 속도는 A에 의해서는 생성이 되니까 플러스 KRA. 그 다음에 요거에 의해서는 KRI에 의해서는 감소가 되니까 소모가 되니까 마이너스 KRI 이렇게 속도식이 작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P는, 마지막 P는 요거에 의해서, KRI에 의해서만 생성이 되니까 이거는 플러스 KRI가 되죠. 그러면 첫 번째 AT는 이미 1차 반응이었기 때문에 간단히 A02의 마이너스 KRAT로 이미 앞에서 우리 16강에서 유도했던 1차 반응의 접근 속도 법칙, 그것이 그대로 적용이 돼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DI/DT에 대한 속도는 금방 봤다시피 A에 이거 AT였으니까 AT 이거 그대로 갖다 놓으면 A02에 마이너스 KRAT가 되고, 그 다음에 I에서는 감소하니까 마이너스 KRI 이렇게 작성이 되겠죠. 이 식을 초기 속도는 아직 중간체가 생성이 되지 않았으니까 초기에는, 그래서 초기의 농도는 I0는 0이 되겠고, 이거를 넣어가지고 이 미분 방정식을 풀면, 미분 방정식을 푼다는 말은 적분을 한다는 얘기하고 같은 말이에요. 정확한 얘기는 미분 방정식을, 이 형태가 미분이 들어있는 방정식이니까 미분 방정식이고, 이 미분 방정식을 푼다 하는 얘기는 적분을 한다 하는 얘기가 같다. 미분 방정식을 풀면 좀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이와 같은 식을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생성물 P의 경우는 P의 농도는 시간이 P가 지났을 때 P의 농도는 I에서 IT를 빼는 거기 때문에, 그 시간이 지났을 때 넘어온 것을 빼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요게 아까 I의 농도는 뭐가 되겠어요? A0-AT였죠. 그 다음에 그 중에 I가 생성된 것 중에서 감소한 양만큼을 빼주면 그게 생성물이 되는 거기 때문에 PT는 A0-AT-IT가 됩니다. 그러면 PT는 A0, AT는 뭐였어요? 이거였었죠. 이거 갖다 놓고, 그 다음에 IT는 뭐예요? 이거죠. IT 이거 갖다 집어넣으면 시간 t에서의 P의 농도가 얻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하면, 이것들을 A0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이와 같은 식이 얻어지게 됩니다. 1 플러스 KRA분의 KRA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KRIT 마이너스 KRI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KRAT A0라는 이와 같은 식을 얻게 돼요. 그래서 이제 가역 반응의 경우에 AT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을 때 시간 t에서의 AT의 농도, 그 다음에 중간체인 IT의 농도, 생성물인 PET의 농도는 이와 같이 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중간체가 최대 농도가 처음에는 어느 정도까지 중간체가 이제 반응물이 중간체로 갔다가 중간체가 생성되고 나면 또 이제 그것들이 최종 생성물로 가죠. 그래서 어느 한순간에 일시적으로 중간체가 최대가 되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까지의 최대 농도가 되는 것은, 최대라는 것은 또 극대점을 구하면 되니까 IT의 1차 미분값이 0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IT는 바로 이와 같았고, 그래서 이거를 집어넣어서 1차 미분을 하면 이와 같은 식이 얻어져요. 이거 계수로 앞에 빼내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1차 미분하면 이런 것이 얻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KRA2의 마이너스 KRAT 이것과 그 다음에 요 뒤에 KRI 이게 0이 되면
전체가 0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과 이것이 같을 때 이 미분이 0이 되니까 0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나누기 KRA 2에 마이너스 KRIT 해가지고 요게 같아질 때가 이 전체 미분 값이 0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다 나눠서 t에 대해서 정리하면 그때가 이제 tmax의 시간이 되고, 나눠서 정리하면 KRA-KRI분의 1 ln KI분의 KRI분의 KRA가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봤다시피 저렇게 차례차례 속도 법칙식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그것을 적분을 해나가는 것은 그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지금 가역반응의 경우에 그 중에서 가장 간단한 가역반응의 경우에도 적분해 나가는 것이 쉽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는 근사법을 도입해서 저와 같은 그때그때 필요한 속도 관계식을 만들어서 쓰게 되는데, 그때 사용하는 근사법이 일정 상태 근사라는 거예요. Steady State Approximation이라고 합니다. 일정 상태 근사는 이 중간체라는 것은 처음에 반응물이 반응을 시작해가지고 중간체가 만들어졌다가 그 다음에 중간체는 만들어진 또 최종 생성물로 넘어가죠. 그래서 어느 정도 중간체가 만들어지고 나면 지금 아까 얘기했던 최대 농도까지, 중간체의 최대 농도까지 만들어지고 나면 이 중간체라는 것은 한쪽에선 만들어지고 한쪽에선 또 만들어진 만큼 소모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반응의 초기 시간만을 지나고 나면 중간체 I의 농도는 거의 변하지 않아요.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취급을 해가지고 물론 약간의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그러한 성질을 이용해서 근사를 하는 것이 일정 상태 근사입니다. 그래서 중간체 농도 DIDT는 중간체 반응 속도로 만들어지는 것과 사라지는 것이 항상 일정하니까 그때의 속도는 이 DIDT의 속도는 0이다 하는 것이 일정 상태 근사라는 기본 원칙이에요. 그럼 연속 1차 반응의 경우를 보면 DIDT는 0이고 아까 DIDT가 뭐였어요? 이 DIDT는 속도 법칙식을 이렇게 작성이 됐었죠. KRA의 농도 마이너스 KRI의 농도가 되고 이게 0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의 I의 농도를 SS, Steady State를 줄여서 SS라고 하면 I의 농도는 요거 I에 대해서 이 식을 왼쪽으로 넘겨서 정리를 하면 ISS는 KRI분의 KRA AT가 되겠죠. 이거 넘기면 마이너스가 되고 그 다음에 이거 넘기면 나누기가 되니까. 그리고 AT는 뭐였어요? AT는 A0의 2의 마이너스 KRAT였죠. 그러므로 ISS는 KRI분의 KRA A0 2의 마이너스 KRAT가 되겠어요. 자, 이 식을 적용하려면 기본적으로 중간체 반응 속도가 매우 빨라서 요 비율이 1보다 매우 작은 경우에만 적용하세요. 반응이 중간체가 천천히 생기고 또 이거 사라지는 것도 천천히 되면 시간 텀이 생기기 때문에 이 일정 상태 근사를 적용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 시간 텀은 일정 상태로 적용할 수 있는 그 기준은 요거 앞에 KRI분의 KRA가 1보다 매우 작아야 된다. 그래서 I의 시간 변화에 대해서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경우에만 일정 상태의 근사를 할 수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중간체는 그 반응 속도가 매우 빨라서 중간체를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P의 dPdt의 반응 속도를 보면 반응 속도 dPdt는 KRI, I였었죠. 그러면 I가 아까 그리고 KRI는 그거를 적용하면 KRI가 있으니까 KRI 서로 지워져 가지고 KRA, A에 2에 A0에 2에 마이너스 KRAT가 되겠어요. 이 식을 다시 변수 분리해 가지고 즉 농도는 농도끼리 시간은 시간끼리 모아 가지고 변수 분리해서 적분을 하면 이때 P에 이제 일정 상태 근사를 해서 얻어지는 P의 농도는 1-2의 마이너스 KRA, T의 A0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수 분리한 것, KRI가 이거 KRA보다 20배 빠른 에 대해서 일정 상태 근사를 해서 농도한 거하고 수치에서 보르한 농도를 비교해보면 A의 농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쭉 감소를 하게 될 테고 그 다음에 I의 농도는 이게 감소함에 따라서 이와 같이 그려지는데 일정상 이렇게 생겼다가 이렇게 이제 본래 수치 해석을 통해 가지고 보면 여기 요 그림에서는 분명히 나타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책을 보면 하나는 점선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실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I의 농도는 이제 증가했다가 이렇게 맥시멈점에 도달한다면 아주 미세하게 감소를 합니다. 그러나 ISS를 해가지고 구하면 거의 일치하는 초기 상태만 지나고 나면 수치 해석표로 구한 것과 그 다음에 일정 상태 근사한 것이 거의 똑같은 값을 주는 것을 볼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수치 해석적으로 구한 값하고 일정 상태 근사를 한 PSS를 한 그러한 생성물의 경우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무시할 수 있으니 그 작은 차이만을 가지고 거의 유사한 값을 나타내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 거의 완전히 일치하죠. 자, 그럼 지금 공부한 것을 가지고 다른 경우의 연속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일정 상태 근사를 가지고 각각의 프로덕트에 대한 값을 구하는지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연속 반응에 대해서 일정 상태 근사법을 사용해서 생성물의 농도 P의 시간 의존 관계를 구해봐라. 시간 T니걸 이용해서 반응물 A만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I1과 I2는 중간체이다. 이 경우에는 중간체가 두 개 생기는 그러한 연속 반응인 경우에요. 자, 각 단계에 대한 속도식을 써보면 A의 경우는 DADT는 감소하니까 마이너스 KRA가 될 테고 이거를 식 1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I에 대한 속도 법칙은 DIDT는 요거는 생성이 되니까 플러스 KRA 그 다음에 요거에서는 감소가 되니까 마이너스 KRI의 I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요 I2의 관한 속도 법칙은 요거는 KR1에 의해서 생성이 되니까 플러스 KR1 I1 그 다음에 이거에 의해서는 소멸이 되니까 마이너스 KR2 I2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P에 대한 속도 법칙은 dPdt는 요거에 의해서만 생성이 되니까 KR2 I2가 되겠죠. 각각을 1번, 2번, 3번, 4번씩이라고 하면 이제 일정 상태 근사를 해보면 일정 상태 근사는 I에 대한 속도는 일정하게 유지된다, 0이다. 속도에 대한 변화는 0이다 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2와 3식에다 적용을 하면 DI1 DT는 DI1 DT 요거는 0이고 그 다음에 DI2 DT 요것도 0이고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식들을 i에 대해서 정리하면 i1은 이제 이쪽 편이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i1 ss는 kr1 그 다음에 분의 KRA, AT가 되겠고, 그 다음에 AT는 A0, 2의 마이너스 KRAT였으니까, 그거 집어넣으면 이렇게 될 테고, 이걸 5번식이라고 넣읍시다. 그 다음에 I2SS는, 요거 I2에 대해서 이거 넘겨서 정리하면, KR2, KR1, I1SS가 될 테고, I1SS는 이거였죠. 그러면 이걸 집어넣으면 이렇게 쓰여지겠죠. 여기서 KR1, KR1 지워지면 남는 것 KR2, KR2분의 KRA, A0, 2의 마이너스 KRAT가 되겠어요. 이거를 6번식이라고 봅시다. 그 다음에 4식에 6식을 대입을 하면 DPDT는 KR2, I2였고, I2는 이거였으니까, 60 갖다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겠고, 여기서 KR2 지워지니까, KRA, A0의 2의 마이너스 KRT가 최종 DPDT의 속도 법칙이 되겠어요. 그러면 이거 적분하면 PSS는 변수 분리해서 적분하면 PSS는 1-2의 마이너스 KRAT의 A0가 됩니다. 평행방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다시 한번 얘기해보면 요거는 아까 중간체가 하나 있는 경우하고 똑같은 식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중간체가 생성되는 경우에는 그 단계가 하나이건 두 개이건 세 개이건 상관없이 최종 생성물의 일정 상태 근사로 구한 최종 생성물의 농도 PSS는 이 식으로 항상 일정하게 되겠습니다. 평행 반응의 경우입니다. 평행 반응은 하나의 반응물이 여러 개의 생성물을 형성하는 반응이 평행 반응이에요. 그래서 반응물 A가 생성물 B와 C로 동시에 생성되는 경우, 예를 들면 분해 반응 같은 경우죠. A가 B와 C로 분해되는 경우, 이게 평행 반응이 되겠어요. 이때 A가 B로 갈 때의 속도 상수를 KRB라고 하고, A가 C로 갈 때의 속도 상수를 KRC라고 하면, 속도 법칙은 DADT는 이와 같이 작성되겠죠. A는 KRB로 가니까 마이너스 KRB A에 가는 경우. 그 다음에 이것은 또 B로 가기도 하고 C로 가기도 하니까 마이너스 C로 가는 쪽은 마이너스 KRC A의 농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A에 대해서 묶으면 마이너스 KRB 플러스 KRC가 되겠어요. 이게 교재에 있는 13의 24식입니다. 그 다음에 B가 생성되는 속도는 dB/dt가 될 테고, 이건 생성이니까 플러스 KRBA가 되겠죠. 이게 교재의 13.25식이에요. 그 다음 DC가 되는 것은 KRCA가 되겠죠. 이게 교재의 13.26식입니다. 그래서 교재에 있는 그 앞에 본 13.24식은 개수가 마이너스 가로 열고 KRB 플러스 KRC 이것의 1차 반응이죠. 개수가 이것인 1차 반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AT는 1차 반응이니까 요 개수만 KRB 플러스 KRC로 바뀌면 되겠죠. 이게 책에 있는 교재 13.27식이에요. 그래서 13.27식을 13.25식하고 13.26식에 대입해서 적분을 하면 BT는 KRB 플러스 KRC의 KRB, 그 다음에 1- 익스포넨셜 요 식이 될 테고 A0 이렇게 되겠죠. 이게 13의 28식입니다. 그 다음에 CT는 마찬가지로 요 KRB 대신에 KRC가 되는 되고, 그러면 요것만 바뀌어서 A0 13.2, A0 이렇게 되고, 이것이 책에 있는 13.29식입니다.
13.28 나누기 13.29를 하면 요거 분모 같고 여기는 같으니까 나머지가 요거 13.29 나누기 13.20 하면 요 좌변은 BT 나누기 CT 한 것이 되고 이거 지워지고 그 다음에 분모 같으니까 KRB, KRC가 되겠죠. 그래서 KRB 나누기 KRC가 되죠. 그래서 경쟁적인 평행 반응의 경우에는 각각의 농도 B, BT 나누기 CT 한 것은 각각의 속도 B와 같다. 그 농도 B는 속도 상수 B이고, 그 다음에 특정 하나의 속도 상수, 다른 어떤 B가 됐던 B 방향으로 나갔던 C 방향으로 갔던 어떤 하나의 속도 상수를 알고 있으면 그 속도 상수는 어떤 그 B의 속도 상수는 알고 있는 속도 상수로부터 그 다음에 그때의 농도 B를 가지고 구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이게 평행 반응의 농도 속도 상수 관계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반응 메커니즘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봅시다. 반응 메커니즘이라는 것은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는 단계들을 일련의 단일 단계별로 구성해 놓는 그러한 가상적인 반응이 반응 메커니즘. 이거는 실제로 우리가 측정한 것이 아니라 반응 속도 법칙들을 이용해서 봤을 때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단계로 반응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머릿속에서 가상적으로 만들어 놓은 논리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런 것이 반응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이런 반응 메커니즘은 금방 봤던 가역 반응, 연속 반응, 평행 반응 이런 것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반응에 대한 속도 법칙을 이 반응 메커니즘은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반응물과 중간체에 대한 사실과도 잘 일치해야 돼요. 그 중에서 그러면 일련의 반응들로 구성된 그것이 가역 반응, 연쇄 반응, 연속 반응 또는 평행 반응 어떤 조합으로 이 세 개의 기본적인 반응들의 어떤 조합으로 이루어졌건 상관없이 이 전체 반응은 특정한 여러 단계 중에서 전체 속도를 결정하는 그런 단계가 있는데 그것을 속도 결정 단계라고 합니다. 이 속도 결정 단계는 전체 속도라는 것은 누가 결정하느냐 하면 그 중에서 시간을 가장 많이 잡아먹는 녀석이 전체 속도를 결정하게 되겠죠. 우리 마치 스피드 스케이팅 같은 경우에 팀 추월하는 경우에 그 팀의 속도는 누가 결정하느냐는 마지막으로 들어오는 선수가 결정한단 말이에요. 반속도도 마찬가지로 여러 단계들이 있을 때 그 중에 전체 속도는 누가 결정하느냐? 그 중에서 가장 느린 단계의 속도가 전체 속도를 결정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 매우 느린 단계가 전체 반응의 속도를 결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전체 반응의 속도 법칙까지 결정하게 돼요. 자, 반응은 우리가 반응 분자도로 설명하게 되는데 반응 분자도라는 것은 단일 단계 반응에 관여하는 반응물의 분자수를 반응 분자도라고 해요. 그래서 1분자도 반응은 그 각 단일 단계에서 어떤 단일 단계에서 한 분자만 관여하는 그러한 경우를 1분자도 반응이라고 합니다. 1분자도 반응은 이성질화 반응, 열 분해 반응, 라세니 반응 이런 것들이 1분자도 반응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성질화 반응을 보면 이런 고리화합물이 선형화합물로 바뀌었을 때 사슬형 구조로 바뀌었을 때 이성질화되는 거죠. 이렇게 구조만 바뀌는 이런 것도 단일 반응이 되고 열분해 반응 N2O4가 ENO2로 이렇게 분해되는 경우도 요거의 농도에 의해서만 결정되기 때문에 1분자도 반응이 됩니다.
유분자도 반응이 되는 표 13.1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분자도 반응이, 그러면 반응물이 한 종류만 있을 때 그것이 반드시 1분자도 반응이 되느냐 하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있죠. 왜냐하면 반응이라는 것은 1분자도 반응은 대부분 1차 속도 법칙을 따르는데 1분자도 반응이라고 하더라도 반응이라는 것은 둘이 서로 필연적으로 두 분자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야 돼요. 종류가 같다고 해서 반드시 1차 반응이 되느냐 하면 그것은 아니란 말이죠. 기본적으로 두 분자가 충돌했는데 그러면 A의 자승이 돼야 되지 왜 A의 1승이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것을 설명해 준 것이 린더만 힌셰르드 메커니즘이에요. 린더만과 힌셰르드가 반응물이 한 종류일 때 어떤 경우는 1차 속도 법칙을 따르는 반응이 되고 어떤 경우는 2차 속도 법칙을 따르는 경우가 되는데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설명해 준 것이 린더만 힌셰르드 메커니즘이에요. 자, 1분자도 반응도 2분자 과정이기 때문에 2차 반응이 돼야 되느냐? 그리고 어떤 경우는 왜 2차 반응이고 어떤 경우는 왜 1차 반응이냐 하는 것을 설명해 준 것이죠. 1차 반응인 1분자도 반응은 그럼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에요. 자, 린더만 힌셰르드 메커니즘은 린더만 힌셰르드는 먼저 A와 A가 반응해서 충돌해가지고 A만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A도 만들어지고 A 스타, 절전 상태 A 스타도 만들어진다고 메커니즘을 잡았어요. 그리고 이때의 첫 번째 그때 속도 함수를 KR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들뜬 상태의 것이 또 A하고 반응을 해서 다시 돌아가는, 백으로 가는 KR-1 역반응이 진행되면 다시 A 플러스 A로 돌아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A스타가 다시 그냥 P로, 프로덕트로 가는 그러한 반응도 이러한 세 가지 단계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 A와 A가 충돌돼서 익사이트된 A와 그냥 에너지로 얻어서 익사이트된 것과 익사이트되지 않은 A가 되고, 그 다음에 요것들이 다시 역반응이 일어나서 가역반응이 진행돼서 A와 A가 되는 그러한 가역반응이 진행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들뜬 상태 A 스타가 프로덕트로 가는 그런 반응도 진행될 수 있다. 이러한 메커니즘으로 구성된다. 그러면 첫 번째 반응에 대한 속도 법칙은 dA 스타는 dA 스타 dt가 생기는 이 속도 법칙은 KR1A의 자승이 되겠죠. 두 번째 단계에 대한 것은 이때 dA 스타 dt는 이건 감소하니까 마이너스 KR-1의 A 스타로 속도 법칙이 작성되겠죠. 그 다음에 2단계의 경우에는 요거에 대한 속도 법칙은 마이너스 KR2 A 스타가 되겠죠. 이러한 속도 법칙들이 작성될 수 있고, 이때 A 스타는 불완전한 그런 중간체이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일정 상태 근사법을 적용하면 dA 스타 dt는 첫 번째 dA 스타 dt라는 것은 KR1A 자승, 중간체의 경우에 마이너스 KR-1A 스타, 마이너스 KR2A 스타, 이것이 0이 되는 것이 일정 상태 근사법을 적용하면 이 식은 dA 스타 dt는 앞에 법칙들을 다 합하면 이와 같이 되고 이것이 0이 된다는 것이 일정 상태 근사가 되겠죠. 이것을 A 스타에 대해서 정리하면 이와 같이 되고 KR2 플러스 KR 마이너스 A분의 KR1 A2가 되고, 그러면 dP dt는 KR2 A 스타니까 이 A 스타를 여기에 집어넣으면 KR2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 스타하고 A가 충돌해가지고 반응물이, 자, 이
반응물이 A스타의 농도는 이와 같이 되고 생성물이 생기는 속도 법칙은 이와 같이 된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되는데 여기서 A스타하고 A가 충돌해가지고 반응물로 되돌아가는 속도, 역반응이라는 속도가 생성물이 생기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다면, 즉 생성물의 생성이 잘 안 되고 생성물의 생성이 잘 안 되고 역반응이 매우 빠르다면, 대단히 빠르다면 이때 역반응에 관한 것, 즉 KR-1A A스타가 KR2A 스타보다 매우 큰 값이 있는 경우죠. 그러면 여기서 A 스타 지우면 KR1A가 KR2보다 훨씬 큰 경우란 말이에요. 그럼 요거는 무시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DPDT는 이거를 DPDT는 KR1, KR2, K2A였는데 이게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적으니까 이게 그러면 이렇게 되고 이게 이거보다 크니까 그러면 이건 이렇게 DPDT는 이렇게 작성이 되겠고 그러면 요거 전체는 속도 상수들의 비니까 이거를 전체를 그냥 묶어서 KR이라고 하면 KRA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1차 반응이 되겠어요. 이때 KR은 역반응의 속도 상수분의 정반응들의 속도 상수를 곱한 값이 되겠어요. 반면에 이게 A스타가 비활성화돼서 생성물이 되는 속도가 역반응을 하는 속도보다 매우 빠르면 이번에는 이런 관계가 되겠죠. 이게 훨씬 더 크고 이게 이거보다 훨씬 더 큰 경우. 그러면 이번에는 또 A스타 지워지면 KR2가 KR-1A보다 훨씬 커서 이거를 무시해도 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고 그렇게 되면 DPDT는 KR2, KR2분의 KR1, KR2를 곱한 것이 되고 이게 A 자승이 되죠. 그러므로 이것도 또 묶어서 전체적으로 KR이라고 하면 KR A 자승에서 2차 반응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KR은 요거 KR2 지워지니까 KR1이 되죠. 그래서 반응물이 하나인 경우에 1분자도 반응의 경우에 어떤 경우는 1차 반응이 되고 어떤 경우는 2차 반응이 되는데 1차 반응이 되는 경우는 반응물로 되돌아가는 속도가 생성물로 되는 속도보다 대단히 빠른 경우에는 1차 반응이 되고 반대로 이 중간체가 생성물로 가는 속도가 반응물로 되돌아가는 가역 반응보다 훨씬 빠른 경우에는 2차 반응이 된다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반응 속도와 느림 쪽이 반응 차수를 결정한다. 자, 2분자도 반응은 단일 단계에서 두 개의 분자가 관여하는 반응이고, 2분자도 반응은 분자와 분자가 반응하는 경우가 있고, 분자와 라디칼이 반응하는 경우도 있고, 라디칼이 반응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2분자도 반응입니다. 이 중에서 분자와 분자가 직접 반응해서 바로 가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의 경우 라디칼이 생성되었다가 분자와 라디칼이 반응하든지 두 개의 라디칼이 서로 반응하든지 해서 반응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라디칼이 존재하는 그런 반응 경로가 만약에 있다면 이게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라디칼이 관여하는 그런 경로를 통해서 반응이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자와 분자가 직접적으로 라디칼 생성 없이 반응이 진행되는 경우는 드물다 하는 얘기예요. 자, 2분자도 반응의 경우는 원자가 관여하는 반응들 이런 것들이 있고 원자가 관여하지 않는 반응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3분자도 반응은 단일 단계에서 3개의 분자가 관여하는 반응이 3분자도 반응이고 3분자도 반응은 아주 드물어요. 그중에 특별한 것들만이 이제
지금까지 발견된 것들이 있는데 일산화질소의 할로겐화 반응이 3번 제소 반응이에요. 그래서 두 개의 NO가 할로겐 분자하고 반응해가지고 생성물이 되는 경우, 이때 X는 Cl, Br, I 같은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원자 재결합 반응인데, 두 개의 분자가 결합을 해서 EA가 되고, 또 이 EA가 다른 매개체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A2와 M이 된 다음에, 이렇게 생성이 된 다음에 A와 B와 M이 반응해서 AB 플러스 M이 되는 이러한 반응들이 있습니다. 이때의 A2 반응은 KR, A2 자승 M 해서 전체적으로 3차 반응이 되죠. 그리고 DAB는 AB, M이 되는 그런 속도 법칙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우 드문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반응들은 여러분들이 표를 찾아서 표에서 핸드북 같은 데서 표를 찾아가지고 그 반응을 보면 되겠습니다. 3분자동 반응의 예는 이런 정도가 있고, 최근에도 여기서 벗어나는 것들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논문을 찾아가지고 논문을 검색해서 3분자도 반응인지 하는 것을 확인하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한 내용들을 정리하면, 다양한 형태의 반응에 대한 속도 법칙은 가역 반응의 경우는 이와 같이 반응이 작성되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AT는 속도 법칙을 작성해서 적분을 하면 이와 같은 적분 속도 법칙을 얻고, BT는 이와 같은 관계를 얻고, 이때 평형 상태에서의 농도는 이와 같이 되고, 즉, 이 익스포넨셜 텀이 무한대가 돼서 이게 전체가 0이 돼서 이와 같은 모양이 되고, 그러면 평형 상태에서의 B의 농도는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연속 반응은 AIP로 진행되는 반응이 연속 반응이고, 이거에 대한 또 속도 법칙을 작성을 해가지고 적분 속도 법칙을 구하면 AT는 이거 1차 반응이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I는 이거에 대해서 1차 또 이거에 대해서 1차라서 IT는 이와 같은 것도 얻게 되고, PT는 또 IT라는 것은 A0, IT의 농도는, I의 농도는 A0 마이너스 A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적용하면 이것이 얻어지고, PET는 또 요게 생성된 것에서 또 감소되는 거기 때문에 P의 전체 농도는 A0 마이너스 A 또 마이너스 I 해서 I0에서 이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때 적분 속도 법칙은 이렇게 작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I의 농도가 최대가 되는 그때 시간은 Tmax라고 하고 이런 단계를 얻는다는 것을 보았고, 그래서 이와 같이 얻으면 금방 보다시피 그 중간체가 생성돼서 진행되는 그러한 경우에는 그것을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적분 속도법이 굉장히 어려웠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일정 상태의 근사를 한다. 일정 상태의 근사라는 것은 초기 상태만 지나고 나면 중간체 I의 농도는 거의 변하지 않는다 해서 DI/DT는 0으로 놓고 구하는 것이 일정 상태 근사이고, 그래서 일정 상태 근사를 통해서 구하면 ISS는 KI분의 KRI분의 KRA AT가 되고, 그럼 AT는 또 1차 속도 법칙이니까 그거 집어넣으면 이러한 관계를 얻고, PSS는 또 그 농도 관계를 집어넣어서 하면 1-2-KRAT의 A0가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는 중간체가 생성되는 경우에 일정 상태 근사를 통해서 구하면 된다 했습니다. 평형 반응은 이와 같은 모양으로 진행되는 것이 반응물이 B도 생성하고 C도 생성되는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경우가 평행 반응이고, 이때 AT는 A0에서
요 두 개가 다 속도상수니까 두 개의 속도상수 KRB와 KRC를 더하는 것이 요 속도상수 텀에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BT는 이와 같이 이 비율분에 또 요거 그대로 들어가서 1-2의 exponential term A0가 얻어지고, 그러면 CT는 이번에는 요거 분모가 KRB 대신에 KRC가 돼서 요것만 바뀐 그런 상태로 CT에 관한 식이 얻어집니다. 그리고 이건 경쟁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또 일정 상태 근사라면 그 비율은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B의 농도 분의 C의 농도, 그 비율은 속도상수 비율과 같고, 그러면 만약에 하나의 어떤 KC의 속도상수를 알았으면 이 비율로부터, 비 관계로부터 KB에 대한 속도상수도 이 비율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반응 메커니즘이라는 것은 일련의 연속된 반응에서 단계의 반응들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이 반응 메커니즘인 거고, 그리고 이것은 또 가상적인 거예요. 우리가 실험적으로 측정한 것이 아니라 전체 속도를 가지고 가상적인 이런 순서로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가상적인 것이라고요. 그래서 반응 메커니즘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중에서 반응 메커니즘 작성한 것 중에서 전체 반응의 속도 법칙을 결정하는 것을 속도 결정 단계라고 하고, 이것은 그 단계 중에 가장 느린 단계가 속도 결정 단계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결정할 때는 우리는 반응 분자도라는 것을 쓰는데, 그 반응 분자도라는 것은 각 단일 단계에서 반응에 관여하는 반응물 분자 수를 얘기하고, 1분자도 반응은 반응물이 한 분자만 반응하는 경우, 한 가지 종류의 분자만 반응하는 경우고, 이성질화 반응, 열분해 반응, 라세미화 반응 같은 것들이 있다. 그리고 2분자도 반응은 두 개의 분자가 관여하는 것, 즉 분자 플러스 분자 플러스 라디칼 플러스 라디칼 이런 것인데, 이 중에서 분자 플러스 분자로 진행되는 경우는 드문다. 대부분의 경우 중간체인 라디칼이 먼저 생성이 돼가지고 진행이 된다 하는 거였죠. 그 다음에 3분자도 반응은 아주 드문데, 세 분자가 동시에 충돌을 해서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것은 확률이 대단히 낮은데, 3분자도 반응도 아주 드물게 있다. 그래서 일산화질소의 할로젠화 반응이라든가 원자 재결합 반응 이런 것들이 있다 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1분자도 반응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한 종류의 분자만 있다 하더라도 둘이 부딪혀야 반응이 일어나지, 어떻게 1분자도가 한 분자가 자기 스스로 변신하면서 되느냐 하는 것을 설명해주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 린더만 힌세우드 메커니즘이고, 린더만 힌세우드 메커니즘은 이와 같이 메커니즘을 제안했죠. A 플러스 A, 일단 두 분자가 충돌을 해야 되니까 A 플러스 A가 충돌을 해서 바로 생성물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A 스타와 A가 만들어지고 하나가 들뜬 상태가 되고, 이때의 반응 속도 법칙은 이와 같이 작성이 되고, 일단 두 개가 되니까 A2 2차 반응으로 작성이 될 테고, 그 다음에 이때 만들어진 것이 한 가지는 다시 되돌아가서 가역 반응이 일어나서 A 플러스 A로 되돌아가고, 그 다음에 이때 속도 법칙은 이와 같이 작성이 될 테고, 그 다음에 다른 쪽은 이것이 바로 프로덕트로 가는 그러한 반응이 진행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 속도 법칙은 이렇게 작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 프로덕트가 생성되는 속도 법칙은 KR2A 스타인데, KR2A 스타이고 프로덕트가 생성되니까 여기 플러스인데 이거 오타가 났네요. 그러면 이 KR2A 스타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고, 그 중에서 이 값이 이 값보다 클 때는 이게 무시가 돼서
분모에 이거 없이 이게 무시가 되니까 분모에 이게 남겠죠. 그러면 A와 A 자생이 지워지니까 1차 반응이 되고, K야 1차 반응이 되고, 역으로 이 값이 이거보다 훨씬 클 때는 이게 무시가 돼서 지워지니까 이거와 A2A의 자생이 되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A의 자생이 돼서 2차 반응이 된다는 것이 린데만 힌셰르드의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린데만과 힌셰르드가 왜 1분자도 반응이 가능한지 하는 것을 설명해 줬어요. 하나의 종류만이라 하도 1분자도 반응해서 1차 반응이 되는 경우와 이런 경우에는 2차 반응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3강 다양한 형태의 반응과 촉매작용 첫 번째 수업을 마치겠습니다.